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 일부 이트레이딩 팀의 한만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 정말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뜨거웠는데, 먼저 이제 지난주 원달러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워드 클라우드로 어떤 이야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셨는지 한번 그 단어들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역시나 이제 핫했던 인플레이션이나 CPI부터 FOMC 뭐 연고점, 강달러, 킹달러 뭐 이야기 많은데 이제 주요 단어들을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이제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하면서 미국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고 이제 자산 시장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도 발표 전까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100bp 금리 인상 확률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한국 시간으로 21일,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에 대한 긴장감을 가진 상태로 좀 대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저번 주 이제 마지막 후반에는 이제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좀 1,400원대 진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환율은 좀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석님, 저희 이제 100bp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와,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정말 그 100bp 인상 연준의 100bp 인상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지와 100bp 인상을 했을 때 지금도 높은 원달러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난주 13일 날 나왔죠. 13일 날 나왔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할 줄 알았는데 0.1% 상승했는데 사실상 그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핵심 물가,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가 원래 예상은 전월 대비 0.3인데 0.6%가 나왔다는 네. 거죠. 이 핵심 물가 자체는 사실상 오랫동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준이 좀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마침 이제 패드워치나 이런 데서 울트라 스텝, 전버 스텝 얘기 나오면서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서 100bp 인상 확률이 한 24%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네. 24%면. 그래서 사실상 100bp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랄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곧바로 이제 인상 부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75bp 정도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걸 남겨둬야 아마 수요가 좀 억제되고 물가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하기 때문에 아마 75bp 정도를 인상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만약에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사실상 지금 1,400원 근처의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미 1,400원에 올랐고 75bp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와 반대로 100bp를 올리고 내년 금리도 더 올리겠다, 확 올리겠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는 아마 초강세로 가겠죠. 근데 네. 그럴 확률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은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 이런 부분이 지금 환율에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석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핫한 이슈가 물론 이제 FOMC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정도 좀 더 주목해야 될 지표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봤을 때 또 주목할 지표가 21일 날 네. 이제 한국의 9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잘 맞춰서 나오는데 지난 8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한 95억 달러. 그러니까 월간으로 거의 사상 최대가 나왔고, 그러면서 9월 달에 원화 약세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9월 16일까지 봤을 때 달러 지수는 한 1.2% 정도밖에 올랐거든요. 근데 달러 환율은 거의 한 4% 이상 올랐어요. 한국이 좀 많이 오버슈팅 됐다 그렇죠. 볼 수 예. 있는 거죠. 어떻게 가장 9월 달에 약세로 간 통화가 일본 엔화랑 한국 원화였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였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8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컸다라는 거. 그래서 9월 달 무역 수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줄면 뭐 일부는 흑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원화가 9월 달에 약세를 됐던 부분은 상당 부분 되돌려줄 수 있다.
그럼 본다면. 오히려 좀 오버슈팅 된 게 완화적으로 그렇죠. 더 될수 더 있겠네. 내려갈 수 강세가 있다는 되고.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 강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율 하락 요인. 그 다음 나올 이제 FMC가 있는데, FMC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뭐 75p 올리고, 그렇겠죠. 그다음 올해 말에 4.0, 내년 뭐 4.5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한다면 사실상 그 부분도 이미 달러에 반영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는 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줄고 FMC에서도 시장 예상이 어느 정도 근접하다면 달러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환율이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2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모두가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 결국에는 1,400원을 넘지 않느냐 넘느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번 주 그럼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줄고 그다음에 FMC 결과가 예상에 부합한다면 환율은 좀 반락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네. FMC라는 게 워낙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다 본다면 환율이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1,400원에서 좀 막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상을 벗어나고 뭐 더 불확실해진다 그러면은 1,400원 위로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자체는 1365에서 1405원으로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도 한 1365원에서 1395원 그리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960원에서 98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